바다거북이는 바위산 물길을 타고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는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푸르고 여전히 시원하고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좋았고 그 뒤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한동안 바다 안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바다거북이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제멋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기쁨에 취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기만 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온몸을 버둥거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슬퍼져 바위 틈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었으며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신이 나서 이리저리 쉴 새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뻤다가 화냈다가 슬펐다가 즐거워했다가 했습니다. 순서도 뒤죽박죽이었고 한 개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들끼리 섞여서 기쁘면서 화가 났고 슬프면서 즐거웠고 화나면서 슬펐고 전부 동시에 부글부글 끓듯이 있어서 뭔지도 모르는 기분으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이상한 상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때 낡은 배 한 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낡은 배는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바닥에 갈라진 틈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다거북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어디로 가는 걸까? 바다거북이는 이 생각과 함께 낡은 배를 따라갔으며 뒤죽박죽이던 기분들은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낡은 배는 바다의 바닥에 닿았습니다. 바다거북이도 낡은 배가 닿은 바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바다의 바닥을 보며 이곳이 제일 깊은 곳이라면 이곳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먹을 것이 있나 움직이던 초롱아기가 바다거북이에게 다가오며 말합니다. 너는 뭐야? 바다거북이는 초롱아기의 머리 위에 있는 밝은 빛 때문에 순간 눈이 부셔 눈을 감았지만 대답은 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왔어. 여기도 바다야. 나는 위쪽 바다에서 왔어. 여기는 절벽 틈이야.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 아래로 가면 뭐가 있는데? 깊은 바다가 있지 않을까? 바다의 바닥 말이야. 그건 몰라. 하지만 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알아.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어? 바다거북이는 질문을 하고 초롱아기를 봅니다. 물론 초롱아기의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지만 바다거북이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초롱아기는 갑자기 휙 돌며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 초롱아기가 어딘가로 움직이고 바다거북이는 초롱아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어떤 생물체가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주변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됐다면 미안합니다. 초롱아기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바다거북이에게 말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너를 먹으려다가 실패한 거거든. 초롱아기의 하얀빛 덕분에 건목상어의 기다란 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드러난 건목상어가 말합니다. 뭐야 이건?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 초롱아기는 건목상어의 불만에 대답했습니다. 내 놈이 먹을 만한 건 없어. 건목상어는 길쭉한 자기 몸을 움직이며 초롱아기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군. 내 놈도 그렇고 저기 저 딱딱한 껍질을 가진 놈도 그렇고 먹을 수가 없겠어. 초롱아기는 바다거북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놈은 무시하고 가자고. 어차피 저놈은 자기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 먹이라면 관심 없어.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뭐든지 한 입씩 떼어먹는 치사한 놈이지. 건목상어는 말합니다. 그것보다 내 놈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먹지 않는 거야. 그거 고맙군. 초롱아기는 그대로 앞으로 헤엄쳐갔고 바다거북이는 초롱아기를 따라갑니다. 초롱아기는 말없이 앞으로 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이도 말없이 초롱아기를 따라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초롱아기의 하얀 빛에만 의지하고 움직이니 조금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밝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초롱아기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생물은 밝은 빛에 휩싸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빛의 정체는 두 생물 아래서 웅크리고 있던 금빛 깔치였는데
금빛갈치는 이곳에서 처음 보는 바다거북이를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투생물 앞에서 온몸에 있는 빛을 강하게 내뿜은 것입니다. 바다거북이는 초롱아기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가야 하는 거야? 이번에는 초롱아기도 금빛갈치의 정체를 확신할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잠시 기다려. 그 사이 금빛갈치가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야? 바다거북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밝은 빛에게 말했습니다. 육지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고 있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곳에 왔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해. 금빛갈치가 바다거북이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바다거북이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금빛갈치였지만 자신이 바다거북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금빛갈치는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래,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조금 서두른 감이 있지만. 그래, 좋아. 하지만 말이야, 앞으로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괜찮겠지. 나쁘지 않아. 금빛갈치가 아무 말이나 한 것이지만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서두르고 있고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있어야 괜찮아지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금빛갈치는 바다거북이의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창피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네. 금빛갈치는 갑자기 바다거북이가 불편해져서 온몸에서 내뿜던 빛을 거두고 아래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빛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제대로 설명해주면 안 될까? 금빛갈치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걸 알게 된 초롱아기가 말합니다. 다시 가자고. 검은 실 산호초는 실처럼 얇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같이 기다란 줄기를 몇만 가닥 가지고 있는데 그 얇은 줄기들이 깊은 바다 안에 퍼져 있을 때 그 누구도 줄기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검은 실 산호초가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얕은 바다라면 눈으로 보기 끔찍할 만큼 그 모습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다거북이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검은 실 산호초 줄기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리지? 초롱아기가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한데 바다거북이가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만큼은 아니지만 바다거북이는 확실히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바다거북이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검은 실 산호초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걸 만져보는 건 처음이야. 바다거북이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검은 실 산호초의 줄기는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럴 때마다 바다거북이는 헤엄치기 어려워졌고 초롱아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바다거북이의 온몸이 검은 실 산호초의 줄기에 꽁꽁 싸맨 모양이 되어서 조금의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몸을 무언가가 휘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뭘까? 여기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바다거북이는 공손한 말투로 자신을 휘감은 무언가에게 놓아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온몸을 포함해 입까지 전부 검은 줄기로 뒤덮이는 바람에 낑낑대는 숨소리만 났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눈도 보이지 않고 입도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전할까 생각합니다. 바다거북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 검은 실 산호초는 자신의 줄기로 바다거북이를 이곳저곳 건드려 봅니다. 이건 뭘까? 저건 뭘까? 이건 또 뭐지? 바다거북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검은 실 산호초는 바다거북이를 풀어주고 물어봅니다. 너는 뭐야? 바다거북이는 검은 실 산호초의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의 생명체는 하나같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봅니다. 작은 알에서부터 모래사장, 부딪히는 파도, 공포스러운 까마귀, 시원한 바다, 껍질, 육지의 고통 등등. 그런데 그때 멀리서 떨어져 있던 초롱아기가 바다거북이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그런 질문에 일일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초롱아기의 하얀빛에 비친 검은 실 산호초의 줄기들이 끔찍하게 휘날리고 있을 때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고민하고 있던 진지한 대답을 잊어버리고 다시 초롱아기를 따라갔습니다. 회색 거대 조개 껍질 안으로 초롱아기와 바다거북이가 들어갔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회색 거대 조개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회색 거대 조개의 크기가 너무 큰 탓도 있고 껍질이 회색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두 생물이 있는 바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곳인데 회색은 검은 곳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색 거대조개의 크기는 바다 거북이가 여행했던 육지보다 약간 작은 정도였습니다. 약간 작은이라고 한다면 회색 거대조개를 손에 쥘 수 있는 거인이 육지와 회색 거대조개를 비교하면 이게 조금 작은가? 아니면 이게 작은가? 하며 헷갈릴 정도로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어찌되었든 회색 거대조개는 어둡고 거대한 크기를 가졌습니다. 사실 회색 거대조개 안을 빙글빙글 돌게 된다면 바다 안에 있는지 조개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색 거대조개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회색 거대조개는 이날따라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속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하네. 답답해. 너무 답답해. 회색 거대조개 안에 있던 바다 거북이와 초롱아기는 회색 거대조개의 속마음도 곧바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서 속마음 안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롱아기는 자신의 하얀 등을 바다 거북이에게 비추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건 좀 신경 쓰이는데. 바다 거북이는 초롱아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 거북이가 초롱아기와 작게 대화를 하는 사이 회색 거대조개는 다시 한번 속마음을 말합니다. 회색 거대조개의 속마음은 바다 거북이와 초롱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서 울렸습니다. 불편해. 정말 불편해. 바다 거북이는 회색 거대조개의 속마음을 듣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회색 거대조개의 말투로 자신의 말을 합니다. 이상하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초롱아기는 회색 거대조개의 속마음을 흉내내는 바다 거북이를 보고 있습니다. 초롱아기는 자신의 머리 위에 달린 하얀 등을 바다 거북이에게 바짝 대며 말합니다.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 바다 거북이는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초롱아기가 말합니다. 형식이 전혀 다르잖아. 그 뒤에도 바다 거북이와 초롱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회색 거대 조개는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색 거대 조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답답하고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색 거대 조개는 답답하고 불편한 심정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회색 거대 조개의 껍질을 확 닫아버린 것이죠. 그 순간 회색 거대 조개의 껍질 입구 부분에 있던 초롱아기와 바다 거북이는 한참 뒤로 튕겨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회색 거대 조개 껍질 밖으로 튕겨져 나간 초롱아기는 자신의 하얀 등으로 회색 거대 조개의 껍질을 비춥니다. 초롱아기가 하얀 등으로 회색 거대 조개의 껍질을 비추자 바다 거북이는 말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불편했나 봐. 그래, 그런 것 같다. 초롱아기를 한참 따라가던 바다 거북이는 그가 멈추자 같이 멈췄습니다. 초롱아기가 뒤를 돌아봐 말합니다. 여기야. 바다 거북이의 눈에는 모든 게 어두워 보여서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롱아기는 머리에 달린 등을 한번 흔들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계속 내려가면 더 깊은 곳이 있어. 바다 거북이는 초롱아기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초롱아기는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바다 거북이를 계속 지켜보다가 다시 어두운 곳으로 사라져갑니다.